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장이 빨리 뛴다, 사이누스 타키카디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두근거리고 막 빨리 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냥 사이누스 타키카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맥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부정맥 질환은 뭐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나와서 다 부정맥이고 심장 빨리 뛴다고 다 부정맥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감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심전도 검사. 예. 그래서 뭔가 두근거리고 빨리 뛰면은 심전도 검사를 받아서 일단 뭔가 다른 부정맥인지 아니면은 사이누스 타키카디아, 이건 동성 빈맥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은 뭔가 우리 심장의 회로가 뭔가 잘못된 거고요. 얘는 회로는 정상인데 단지 회로가 좀 빨리빨리 도는 거죠. 빨리빨리 도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빨리빨리 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치료하려면 심장을 좀 느리게 뛰게 해주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약이 뭐죠?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 그러니까 이 사이누스 타키카디아 동성 빈맥이 있을 때 베타 차단제 드리면 심장은 뭐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근데 두근거리는 것도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근본적 치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엇 때문에 이 동성 빈맥이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로가 빨리 돌게 되었는가, 그걸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비슷한 논리를 제가 어디서 폈냐면 빈혈에서 폈어요. 빈혈. 그러니까 빈혈이 있을 때 단순히 그냥 뭐 수혈해가지고 혈색소 수치만 올려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빈혈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철결핍인지, 뭐 암인지, 비타민이 부족한지, 뭐 아니면 뭐 용혈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 원인 질환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동성 빈맥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열나면은 첫 번째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나면은요, 우리 몸에 뭔가 요구량, 그러니까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심장이 뛰어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뭐 설사를 자꾸 한다든지 토를 한다든지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혈류가 부족해요. 피가 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피가 부족한데 혈압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있는 거를 빨리빨리 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요.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크는 혈압이 내려간 거니까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폐혈증은 어떨까요? 폐혈증은 피 안에 균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폐혈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이렇게 피 안에 균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폭풍이 막 휩쓸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뭐 대응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빨리 뛰게 되고요. 그다음 빈혈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면 피가 똑같이 가도 효과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혈색소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 뭐 한 12 되던 사람이 빈혈이 있어가지고 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10이라는 피가 똑같이 가도 이 산소량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야죠. 빈혈. 저산소증 마찬가지고요. 여기 폐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폐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산소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색전증인데요.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이거는 좀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은데, 이거 항상 긴급한 질환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긴급한 질환이라서, 요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돼요. 뭔가 긴급한 일이 터졌다라는 거죠. 뒤에서 누가 도둑놈이 쫓아오는 거랑 강도가 쫓아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청 몸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 이것도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페인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이런 거라면 통증을 빨리 가라앉혀줘야 되겠죠. 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뭔가 이 통증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완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뭐 걱정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도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제가 주로 경험하는 거는 내시경을 이제 수면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처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긴장하세요. 되게 긴장하면 이제 심장 박동수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드문 건데, 갈색세포종이라고 하는 부신에 있는 그런 종양 질환이 있어요. 요거는 특이하게 이 종양에서 카테콜라민을 내보냅니다. 카테콜라민. 이 카테콜라민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심장에 작용을 해가지고 교감신경계에서 내보내는 물질이랑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심장을 자극해서 빨리빨리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경우에는 그 중독증과 항진증이 약간 달라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갑상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심장 박동수를 조금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하게 크로노트로픽 이펙트라고 해요. 이거 얘기하지 말 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가 100이 있다. 그러면은 65 정도는 짜줘야 되는데 40밖에 못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짜줄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기 할 때 키가 큰 애들은, 다리가 긴 애들은 조금씩 그냥 성큼성큼 뛰면 금방 가는데, 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 쳇바퀴를 많이 굴러야 되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한번 짜줄 때 많이 못 짜니까 쳇바퀴를 빨리 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폐질환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하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 우리가 커피 마시면은 좀 두근두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카페인을 막 들이부었을 때, 그 카페인 자체가 심장 박동수를 올립니다. 또는 니코틴이랄지, 암페타민, 또 다른 이제 안티콜리너징,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를 뺐을 때, 갑자기 확 끊었을 때, 요럴 때도 이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이렇게까지 설명드릴 생각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자, 근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 각각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동성빈맥이 있을 때는 그 동성빈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빈맥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